스트럭트와 클래스. 선언 방법은 키워드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메모리에서 완전히 다르게 동작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코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의도치 않은 복사와 지시 압박, 그리고 찾기 어려운 버그들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오늘은 IL 분석과 함께 이 두 타입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전장의 안개, 포그 오브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맵의 각셀의 가시 여부와 밝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클래스를 만들어 256 곱하기 256짜리 2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힙의 65,536개의 포그셀 객체가 생성됩니다. 프로파일러를 열면 GC가 이 수만 개의 객체를 추적하느라 프레임이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죠. 키워드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럭트로 변경하면 힙 할당이 배열 1회로 줄어듭니다. 65,536개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연속으로 배치되어 CPU 캐시 효율도 극대화됩니다. 같은 데이터를 담는데 스트럭트냐 클래스냐에 따라 성능이 수십 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스트럭트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크기가 크면 복사 비용이 폭발하고, 가변 스트럭트는 찾기 어려운 버그를 만듭니다. 언제 스트럭트를 쓰고 언제 클래스를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을 오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트럭트와 클래스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택배 비유를 써보겠습니다. 스트럭트, 즉 값 타입은 실물 택배입니다. 변수의 데이터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변수에 대입하면 복사본을 새로 만들어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것을 수정해도 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클래스, 참조 타입은 공유 문서 링크와 같습니다. 변수에는 실제 데이터의 주소, 즉 참조만 들어있고 진짜 데이터는 힙에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며 같은 문서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수정하면 다른 쪽에도 바로 반영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왼쪽의 스트럭트는 스택에 P1과 P2가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를 가집니다. P2.x를 백으로 바꿔도 P1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힙 할당도 없고 GC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 오른쪽의 클래스는 스택에 참조만 저장합니다. C1과 C2가 힙의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C2.x를 백으로 바꾸면 C1.x도 함께 백으로 변합니다. 힙 할당이 매번 발생하고 GC가 관리해야 합니다. 선언 문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두 타입이 완전히 다른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포인트 스트럭트는 스트럭트 키워드로, 포인트 클래스는 클래스 키워드로 선언합니다. 구조도 거의 같죠. 그런데 이 둘이 IL로 컴파일되면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다음 씬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핵심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줄, 스트럭트는 시스템.밸류 타입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실드, 즉 상속이 불가능한 타입으로 컴파일됩니다. 시퀀셜이라는 키워드도 주목해주세요. 이것은 필드가 선언 순서대로 메모리에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아홉 번째 줄, 클래스는 시스템.오브젝트를 상속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클래스 인스턴스에는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와 동기화 블록 같은 객체 헤더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 오버헤드가 힙 할당과 GC 부담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 복사 동작의 IL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럭트의 경우입니다. P1을 만들고 P2에 대입한 뒤 P2.x를 백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줄 P2 P1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IL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주세요. 첫째, 네 번째 줄의 콜 명령어입니다. new obj가 아닙니다. 스트럭트는 힙을 전혀 거치지 않고 스택에서 직접 초기화됩니다. 둘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의 LD록 제명과 ST록 1입니다. LD록 제명은 P1의 값 전체를 스택에 올리고 ST록 .1은 그것을 P2의 공간에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8바이트 멤카피입니다. X와 Y가 통째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줄에서 P2.x만 수정해도 P1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엔 클래스의 경우입니다. 코드는 스트럭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C2C1으로 대입하고 C2C1으로 대입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C1, X도 백으로 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럭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new obj입니다. 클래스는 힙의 객체를 새로 할당하고 네 번째 줄에서 그 힙 주소를 C1에 저장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LD록 자명은 C1이 가진 힙 주소를 로드하고 AST록.1은 그 주소를 C2에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만
4바이트 혹은 8바이트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1과 C2는 힙의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9번째 줄에서 C2를 통해 X를 수정하면 같은 힙 객체의 X가 바뀌므로 C1.X도 함께 배기됩니다. 배열에서도 이 차이가 성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쪽의 스트럭트 배열을 보면 데이터가 메모리에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X1Y2, X3Y4처럼 순서대로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CPU 캐시 라인 하나에 여러 요소가 한 번에 들어오므로 순회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반면 아래쪽의 클래스 배열은 참조, 즉 주소들의 배열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힙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배열을 순회할 때마다 힙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캐시 미스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만 개 요소를 순회할 때 이 차이는 수배의 성능 차이로 나타납니다. 스트럭트 배열을 순회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만 보면 단순한 합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열 접근이 IL에서 어떻게 컴파일되는지 보면 스트럭트의 캐시 친화적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LDLMI입니다. 로드 엘리먼트 어드레스의 약자로 배열 메모리 안에서 요소의 주소를 직접 계산합니다. 스트럭트의 데이터가 배열 안에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산술 연산으로 i번째 요소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힙을 따라가는 포인터 추적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로직의 클래스 배열 순회 코드입니다. 코드 모양은 스트럭트 버전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IL은 전혀 다르게 생성됩니다. LDLM ref입니다. 배열에서 참조, 즉 힙 주소를 먼저 꺼냅니다. 그런 다음 그 주소를 따라가서 X를 읽습니다. Y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LDLM ref로 참조를 꺼내고 따라가서 Y를 읽습니다. 매 요소 접근마다 힙의 다른 위치로 점프합니다. 객체가 힙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 CPU 캐시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접근 패턴이고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럭트를 써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적으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스트럭트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값을 표현해야 합니다. 좌표, 색상, 점수처럼 논리적으로 하나의 값인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16바이트 이하여야 합니다. 이 크기를 넘으면 복사 비용이 참조 전달보다 비싸집니다. 세 번째, 불변이어야 합니다. 생성 후 필드가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가 스트럭트에 어울립니다. 네 번째, 박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로 빈번하게 캐스팅된다면 스트럭트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스트럭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하필 16바이트일까요? x64 아키텍처에서 참조, 즉 포인터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스트럭트를 메서드에 전달할 때 값 전체가 복사됩니다. 스트럭트 크기가 16바이트를 넘으면 이 복사 비용이 참조 8바이트를 복사하는 것보다 비싸집니다. 16바이트는 인트 기준으로 4개, 롱 기준으로 2개에 해당합니다. 필드가 많아질수록 복사 비용이 증가하므로 복잡한 데이터는 클래스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를 보겠습니다. 데미지 데이터를 클래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운트와 타입 2개의 인트 필드만 있는 작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줄처럼 어플라이 데미지를 호출할 때마다 뉴 데미지가 힙 할당을 발생시킵니다. 게임에서 데미지 계산은 프레임마다 수백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클래스가 GC 압박의 원인이 됩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줄, 리드 온리 스트럭트 데미지입니다. 8바이트, 불변, 단일값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스트럭트가 적합합니다. 9번째 줄을 보면 매개 변수에 인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각 타입을 참조로 전달하되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한정자입니다. 복사도 없고 수정도 없습니다. 11번째 줄의 호출 시에는 스택에서 생성되므로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GC가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인, 매개 변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은 각 타입을 참조로 전달하되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한정자입니다. 큰 스트럭트를 메서드에 넘길 때 복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복사는 발생하지 않고 참조로 전달됩니다. 단, 메서드 안에서 값을 수정하려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원본 보호와 복사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유니티 환경에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벡터3, 쿼터니언, 컬러는 모두 스트럭트입니다. 매 프레임 수천 번 생성하고 폐기해도 GC 부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모노 비헤이비어는 반드시 클래스여야 합니다. 유니티의 컴포넌트 시스템이 참조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작업에서는 잡 시스템과 버스트 컴파일러가 스트럭트만 허용합니다. i잡,
아이잡 패러레포 모두 스트럭트 기반이고 네이티브 어레이도 언매니지드 스트럭트 전용입니다. 유니티의 ECS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스트럭트 기반인 데이터 지향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리스트에 담긴 스트럭트를 직접 수정하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네 번째 줄의 주석처럼 리스트 인덱서가 복사본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IL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get 밑줄 아이템이 호출되면서 스트럭트의 복사본이 반환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그 복사본이 로컬 변수에 저장됩니다. 네 번째 줄에서 수정하는 것은 이 로컬 복사본의 X입니다. 원본 리스트 안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한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려면 여덟 번째 줄처럼 set 밑줄 아이템으로 복사본을 다시 넣어주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꺼내서 수정하고 다시 넣기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덱서로 꺼내서 템프에 담고 템프를 수정한 뒤 수정된 템프를 다시 리스트에 넣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스트럭트를 리스트에서 수정할 때의 올바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어적 복사, 디펜시브 카피입니다. 리드 온리 필드나 인 매개 변수에 담긴 뮤터블 스트럭트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복사본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개발자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프로파일러에서만 이상한 할당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뮤터블 포인트는 리드 온리가 아닌 일반 스트럭트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섬 메서드는 사실 X와 Y를 읽기만 합니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섬이 스트럭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리드 온리 선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줄처럼 인 매개 변수로 뮤터블 포인트를 받았을 때 p인 섬을 호출하는 순간 컴파일러가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복사를 만듭니다. IL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LDOBJ 뮤터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방어적 복사의 증거입니다. 전체 스트럭트를 복사해서 로컬 변수에 저장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그 복사본에서 섬을 호출합니다. 개발자는 인으로 복사를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뮤터블 포인트는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이 스트럭트가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도 상태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줄처럼 인 매개 변수로 받아서 섬을 호출해도 방어적 복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L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LDOBJ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참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세 번째 줄에서 원본에서 직접 섬을 호출합니다. 복사가 없습니다. 스트럭트가 클수록 그리고 메서드 호출 빈도가 높을수록 이 차이가 성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는 선택이 아니라 성능을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박싱입니다. 값 타입인 스트럭트를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 같은 참조 타입으로 변환할 때 값을 힙의 세 객체로 포장하는 과정입니다. 힙 할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GC 압박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럭트를 쓰는 이유인 힙 할당 없음이 박싱 하나로 무너집니다. 네 번째 줄에서 스코어를 오브젝트로 캐스팅합니다. 박싱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캐스팅해도 박싱이 발생합니다. 이 두 줄이 어떤 IL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박스 스코어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오브젝트로 캐스팅할 때 박싱 1회,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할 때 박싱 1회, 총 힙 할당이 2번 발생합니다. 게임 루프 안에서 이런 코드가 있으면 매 프레임마다 GC가 할 일이 늘어납니다. 제네릭으로 박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iComparable을 비제네릭이 아닌 iComparable 꺽쇠T 형태의 제네릭으로 구현하고 네 번째 줄처럼 직접 compareTo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박싱 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박스 명령어가 전혀 없습니다. 스코어 데이터 타입에서 직접 compareTo를 호출합니다. 인터페이스 디스패치도 없고 힙 할당도 없습니다. 제네릭의 힘입니다. 유니티 개발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 겪는 함정입니다. transform.position.x에 직접 값을 넣으려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포지션은 벡터3, 즉 스트럭트를 반환하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를 읽으면 복사본이 반환됩니다. 그 복사본의 X를 수정해도 원본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처럼 새 벡터3를 만들어 포지션 전체를 통째로 할당해야 합니다. 이것도 스트럭트가 복사 단위로 동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특성입니다. 마지막 함정입니다. 에너미 데이터가 스트럭트일 때 포이치로 순회하면서 HP를 깎으려 하면 다섯 번째 줄처럼 복사본이 수정될 뿐 원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시됩니다. 포이치의 반복 변수는 항상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줄 이후처럼 for 루프와 인덱서를 사용해서 꺼내고
수정하고 다시 넣는 패턴을 써야 합니다. 스트럭트 컬렉션을 다룰 때는 항상 포르프가 안전합니다. 이제 C# 버전별로 스트럭트 관련 기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 7.2에서 리드온리 스트럭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의 이전 방식은 뮤터블 스트럭트로 방어적 복사 문제를 컴파일러가 감지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 줄의 C# 7.2 이후에는 리드온리 스트럭트를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모든 필드에 리드온리를 강제하고 방어적 복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인 매개 변수와 레프 스트럭트도 이 시점에 도입되었습니다. C# 10에서는 레코드 스트럭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의 이전 방식을 보면 불변 스트럭트의 값기반 동등성을 구현하려면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을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코드가 길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11번째 줄의 C# 10 이후에는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 한 줄로 끝납니다. 13번째 줄의 주석처럼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은 물론 등호 연산자 with 표현식까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불변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코드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실수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C# 10에서 추가된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이제 스트럭트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카운터 생성자에서 밸류를 1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세요. 디폴트 키워드는 항상 모든 필드를 0이나 널, 폴스로 초기화하며 생성자를 절대 호출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줄의 new 카운터는 밸류가 1이지만 열 번째 줄의 디폴트는 밸류가 0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초기화 버그가 조용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럭트와 클래스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상속이 필요하면 클래스입니다. 스트럭트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크기가 16바이트를 초과하면 클래스가 유리합니다. 복사 비용이 참조 전달보다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널이 될 수 있어야 하면 클래스 혹은 널러블 타입을 사용합니다. 가변 상태, 즉 생성 후 필드를 자주 바꿔야 한다면 클래스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작고 불변이며 논리적으로 단일값이라면 리드온리 스트럭트가 최적입니다. 유니티 자합 시스템이나 버스트 컴파일러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스트럭트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스트럭트는 스택에, 클래스는 힙에 할당됩니다. 스트럭트는 지시 대상이 아니므로 지시 압박을 줄입니다. 스트럭트 할당은 값 전체 복사, 클래스 할당은 참조만 복사입니다. 의도치 않은 공유와 독립 문제에 주의하세요. 스트럭트는 16바이트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뮤터블 스트럭트는 방어적 복사를 유발하므로 리드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해 원천 차단하세요. 인 매개 변수는 복사를 없애주지만 리드온리 스트럭트가 아니면 오히려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트럭트를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하면 왁싱이 발생합니다. 제네릭으로 회피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새겨두면 스트럭트와 클래스 선택에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깊은 이해와 함께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세요.